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야기해 그리고 증인 지난 기일에 국정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하고 있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죠. 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그 관련 협력기관과 협력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대공수사권은 대공 혐의자를 잡을 때 하는 부분이지만 국제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국제범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자체 위치 추적 장비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위치 추적을 하려면 통신사에 요청을 해야 되고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죠? 통상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위치 추적을 정확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위치 추적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예, 소방청하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소방청의 위치 추적도 모두 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장을 발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 제가 직접 위치 추적을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위치 추적 확인이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인영 사령관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다 명단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을 하든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했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게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요?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용의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열악하니 국정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전화통화의 내용과 이어서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신데 1차장까지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변호인 그거는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럼 변호인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던 것이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계속 묻겠습니다.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